보도했던 동양 텔레비전 유럽 특집 취재반이 런던에 도착하던 날 때마침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기거하고 집무를 하고 있는 버킹엄 궁전 앞에서 빨간색의 화려한 제복을 입은 근위병들이 교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은 교대식을 보려고 언제나 저렇게 아우성입니다. 대영 제국은 이런 전통적인 의식을 아직도 굳게 지키고 있는 나라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즉위한 지 만 25년, 그동안의 영국은 급격한 사회적인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이제 여왕이나 궁전, 근위병 같은 것들은 시대의 폐물이 되어버릴 것이라 하고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영 제국, 새로운 국왕을 추대하는 장엄한 대관의식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숙하게 거행될 것을 왕가의 기쁨과 영광을 함께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엄숙히 선포하는 바이다. (1953년에) 거행된 엘리자베스 여왕의 대관식은 대영 제국 왕실의 최고의 행사답게 엄격한 절차와 화려한 의식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전 국민이 이 역사적인 순간에 왕가의 오랜 전통과 의무를 계승하여 새로운 영국의 상징이 되려고 하는 나이 어린 여왕이 충성과 존경을 맹세하는 엄숙한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모든 사람들은 이 젊은 여왕이 전통에 따라서 부여된 모든 공식적인 의무와 부담을 끝까지 수행해 나가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주를 믿는 자의 성스러운 왕관을 지켜주소서. 이 왕관 위에 주님의 축복을 내리사 주의 종 엘리자베스를 성스럽게 하시고 오늘 그의 머리 위에 주께서 고귀한 왕위를 상징하는 새 왕관을 씌워주소서. 여왕을 보호해 주소서. 이 여왕을 보호하소서. 갑자기 서거한 부왕의 뒤를 이어가지고 즉위한 지 얼마 안 되면서부터 엘리자베스 여왕이 행한 공식적인 일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여왕은 관례에 따라서 의회에서 제정한 여러 가지 법률에 대해서 국왕으로서의 인준을 했고 또 수상의 건의에 따라서 의회를 해산시키기도 했고 공식적인 외국 방문과 국내 주요 행사의 주역을 해내야 했습니다. 이런 행사들은 지금 보기에는 지나치게 딱딱하고 형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왕실의 전통이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왕족들과 백성들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감이 유지되어 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왕은 그들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손을 흔들지만은 좀채로 그 이상은 절대로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이 보기엔 여왕이 제막식 같은 데 참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것도 상식적인 일에 속했습니다. 영국의 헌법은 문서로 기록되어 있지도 않은 전형적인 영국식의 그 불문율입니다. 한때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던 것이 영국 왕실입니다. 그런데 이미 오래전에 왕실은 실권을 포기했습니다. 진보와 적응에 의해서 국왕은 한 가지 역할만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주한 영국 대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래 주재하고 있는 윌리엄 베이츠 대사님과 더불어서 여왕에 대한 모습을 잠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말이죠. 요새 신문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지만은 엘리자베스 여왕은 참 영국 국민들로부터 흠모의 대상이 되고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게 요새 갑자기 또 많이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요. 영국 국민의 여왕에 대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실지 모르겠어요. Queen Elizabeth II is said to enjoy admiration and affection of the British people, as it is widely reported recently. Would you please explain the backgrounds, Mr. Ambassador?
Yes, thank you very much. There isn't any doubt at all that the Queen 여왕이 is 국민들로부터 큰 사랑과 존경을 받고 계시다는 건 사실입니다. 더구나 요새는 여왕에 대한 열의가 더욱더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감정은 늘 볼 수 있습니다. for the Queen. 이걸 물으시는 동기는 여왕이 여자라서란 점도 있어서일 겁니다. Now, why is it, you ask? It's partly, I think, the very fact that she is a woman, you know. I 이제 suppose- 여왕에 대한 존경의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리죠. And you know, going back right to the Middle Ages. 중세 시대의 기사들이 여왕에 대해 경배를 표시한 일은 오늘날 기사도 정신이라고 불려지고 있지만은 오늘날 국민의 대다수가 여왕을 섬기는 마음속에도 이 같은 기사도 정신이 큰 요소로서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Remember, she succeeded to the throne. 여왕은 선왕이신 조지 6세 폐하께서 갑자기 뜻하지 않게 승하하시자 보위를 계승하신 분이십니다. 그때가 50년도 초반인기였으니까 여왕으로서는 매우 젊으신 나이에 등극을 하신 셈입니다. Mentally and by experience, I think that she 경험도 wasn't- 물론 없으셨지만은 그에 대한 훈련도 거의 없이 왕위를 계승하셨는데 국민들 일반으로부터 받은 반응은 여왕을 지키고 여왕을 지지해드리자는 것이었습니다. in this enormous 사실 무거운 짐을 맡으셨죠. 뜻하지 않게 왕위 계승을 하셨으니까요. But then again, 제가 여왕을 직접 대해본 인상은 여왕이 매우 온화한 분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매우 매력 있는 분이시고요. 또 다른 요소를 보면은 그건 곧 여왕의 가족이 있습니다. another element in this is her family, you know. Excellent relations, so obviously with her husband, a different character. 부군과의 관계는 상이한 성격이지만은 서로를 보완해주는 두 성격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Who's a great character in his own right. And then the 필립스 공 children 말이죠. were 에딘버러궁 very 필립스 much- 친왕이라는 부군이 계시고 또 그분들의 자녀들이 매우 훌륭합니다. the Prince of 찰스 Wales. 왕자는 저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웨일스 공이라고 하는데 아주 이지적이시고 정력적이시고 학구욕이 강한 겸손한 분이십니다. And the Queen also- 매우 매력적인 개성을 지닌 분이죠. 여왕은 또한 개인적인 관심으로서 일반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접촉도 가지십니다. horse racing. 여왕이 경마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하신 건 그 역사가 또한 깁니다. 이건 매우 즐기는 운동입니다. Classic event, you know, with 며칠 전에 영국에서는 다비라는 매우 역사가 깊은 경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여왕이 직접 나오시는 아주 성대한 행사의 하나입니다. the Epsom for this, which is again the occasion of a great show of popular enthusiasm.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여왕은 왕실과 국민의 사이를 보다 가깝고 친밀하게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각계 각층의 사람들과 폭넓은 접촉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왕의 공식 방문 장소도 작업 중인 제철 공장이라든가 일하고 있는 신문사 같은데 보다 이 시대에 알맞는 곳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먹서먹한 거리감이 많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제국주의 왕권 정치의 시대를 벗어난 영국에게는 이제 국회 유전 개발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새로운 중요성을 갖고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국민뿐 아니라 여왕도 물론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중대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왕 폐하는 산업 분야나 노동조합에 관심이 대단하셔서 이미 10여 년 전에 수출과 공업기술 분야의 공로자에게 주는 왕실의 상을 제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10년 동안 이 상을 받은 수상자 100여 명을 위해서 파티를 열기까지 했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여왕 폐하는 이들 생산자들에게 최신 공업 기술이나 수출 진흥 방법, 새 상품의 디자인이나 생산 과정에 대한 것을 자세히 물어보기도 하고 나중에 직접 공장을 견학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대영 제국이 안고 있는 흥미있는 모순점이라 하는 것을 보면은 한편으로는 시대의 변천에 아주 성공적으로 적응해 나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캐캐 묵은 묘한 전통들을 아직도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와 버킹엄 중전 사이에 국가 문서를 전달하는데도 아직도 마차를 이용하는 그러한 전통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상의 여왕의 지위만 해도 1970년대 말에 영국에서 하나의 이변이라면 이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왕은 국가를 대표하는 공식적인 임무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 행정상으로는 아무 실권도 없으니까요. 여왕이 통치하긴 하지만은 진짜 다스리는 사람은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여왕은 호수아비고 상징적인 존재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역시 영국 수상을 지냈던 흉경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헌법상으로 볼 때도 여왕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모든 일은 여왕의 이름으로 시행이 되니까요. 모든 법률은 여왕이 아니면 여왕과 의회의 공동 서명으로 통과됩니다. 여왕은 군의 최고 통수권자고 사법부의 수석이며 공문서의 중요한 결재가 모두 여왕의 이름으로 행해집니다. 물론 이런 것은 모두 형식에 불과하지요. 물론 여왕은 의회를 해산시키거나 하는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시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여왕의 참다운 권한은 오히려 25년 동안이나 국내 문제나 국제 문제에 대한 폭넓은 체험을 쌓음으로써 생겨난 여왕 자신의 정치에 대한 권위와 영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은 실권이 있는 분이죠. 정치에 간섭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의 중요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수상의 고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언제나 풍부한 경험에서 우러나는 독자적이고도 예리한 판단으로 문제의 해결을 돕고 계십니다. And it was one which is born of very considerable experience. 군주제도와 의회제도가 영국에서 어떻게 그렇게 양립할 수 있느냐 우리들은 상당히 그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How does the monarchy coexist with your parliamentary democracy? Yeah. I know that 사실 여기에는 큰 대조적인 점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왕이 계시니까 여왕이 통치하신다는 개념이 있을 것이니까요. 그러나 여기에는 기나긴 세월에 걸친 역사적인 발전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겁니다. 수세기 전까지만 해도 영국 왕은 절대적인 통치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왕권은 신이 주신 거라는 개념이 지배적이었었죠. 왕은 전능의 신이 임명하셨다는 겁니다. 왕의 지배가 당연시됐다가 영국 내에서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17세기 때 일이었죠. 그때 상인들이나 일반 시민들 중에서 왕권의 절대성이란 옳지 않다고 해서 골기한 이 사실이 민주주의의 시초라고 하겠습니다. 그로부터 영국의 왕정이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집행되는 기관으로 변모됐습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미국이나 프랑스나 기타 공화제의 각국들과는 달리 우리는 국가의 원수와 정부 수반에 대해서 색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행정부란 어느 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든지 매우 복잡한 기구를 가진 것이어서 한 사람이나 혹은 한 여자의 힘으로 다스려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전상의 일에 있어서 국가를 대표하는 여왕을 가진 우리는 이런 면에서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행정부의 수반을 따로 받아들입니다. 여왕은 나라의 행정에는 직접 참여하지를 않습니다. 그건 결코 행정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왕은 매일 국가의 공문을 접하십니다. 그걸 매우 세밀히 연구하십니다. 여왕은 어느 장관보다도 영국 정부 일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The government of Britain than any of her ministers do, because she's been at it for such a long time. 영국에서도 물론 사법권의 독립은 보장되어 있죠. 어떤 정치가라도 법을 마음대로 어길 수는 없습니다. 자기의 법률상의 권한 이상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법은 신성 불가침이고 이 법을 대행하는 것이 바로 여왕이고 또 모든 재판은 여왕의 이름으로 합니다. 따라서 모든 법관들이 처음에 선서를 할 때는 여왕을 향해서 충성을 맹세하게 됩니다. 또 군대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왕의 탄신일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의식이 거행되지만은 여기서 거행되는 의장대의 그 군기 행진, 이것은 겉보기에는 단순히 화려한 의식에 지나지 않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더 유서 깊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깃발이라 하는 것은 한 부대의 정신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군기 행진은 그 부대가 국가에 대해 공헌한다는 것, 즉
전체 국군의 일부분으로서 여왕의 충실한 신하임을 증명하는 그러한 행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왕의 신하들은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19세기 초에 웰링턴 공작 이후로는 군인으로서는 정계에 활약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런던에서는 어떤 날이라도 그런 실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사당에 가보면은 군인이 아니고 오히려 경찰관이 정치인들의 경호를 맡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버킹엄 궁전에 가보면은 아무래도 여왕의 거처를 갖다가 보호하고 있는 것은 근위대 소속의 장병들인 것입니다. 나는 영국의 군주제가 오늘날 영국이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자랑거리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은 많은 외국인들이 영국의 제도를 부러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프랑스처럼 수백 년간 공화국의 전통을 가지고도 독재 정치나 권력 투쟁에 시달린 국민들 가운데서는 왕만 빼놓고 영국의 제도를 그대로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몇 년마다 겪어야 하는 헌정상의 위기, 프랑스뿐 아니라 독일, 이태리 같은 나라 역시 겪고 있는 국가 원수 선거의 정치적 혼란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점은 오늘날에는 왕실이 상당히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노동당의 해밀턴 의원 같은 사람은 영국 왕실의 연간 예산이 너무 높아서 너무 많은 돈을 낭비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경비의 유용을 논하기 전에 여왕이 해외여행을 함으로써 끌어들이는 외국의 돈이 적지 않다 하는 것을 계산해 넣어야 할 겁니다. 단점이 있다면 내 생각에는 영국 왕실이 전통적으로 체제의 맨 꼭대기에만 놓여져 있어서 영국의 일반 서민들의 진정한 생활 방식이나 세계 정세를 제대로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I think, is that the royal family is obviously at the top of one part of the traditional establishment, and that perhaps the royal family doesn't see enough of the world and the way the British people really live. 그러나 여왕이 국민 생활의 실상을 잘 모르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영국이든 다른 아니든 어떤 나라의 국가 원수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 대한 엘리자베스 여왕의 공식 방문, 이것은 언제나 성공적이었고 여왕의 우아한 매력 때문에 오히려 많은 나라와 상당히 깊은 우호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활과 화살로 무장한 솔로몬 군도의 터인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침착하게 상냥한 미소를 짓는 건 쉬운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왕은 그런 일을 잘 해냅니다. 또 여왕은 공식 방문에 따른 형식적인 절차를 많이 간소화시켰습니다. 어마어마한 식장에서만 국왕의 모습을 볼 수 있던 시대는 이제 지난 겁니다. 인기 있는 스포츠맨에게 기사의 자귀를 수여하는 의식도 이제는 공개석상에서 거행합니다. 무엇보다도 해외여행 때 여왕은 그곳 사람들에게 선수 접근을 해가지고 말을 걸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곳에까지도 여왕의 인기는 대단합니다. 그 당시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들은 이곳 뉴욕시의 거리가 황금으로 포장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금으로 된 길은 없어도 이 도시는 상업과 문화와 성공이 약속된 위대한 도시입니다. 전 이 도시의 명예 시민이 된 것을 영광으로 여기며 여러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여왕이 해외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해도 여왕에게 아무 흥미가 없을 게 아니냐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지가 않은 것 같더군요.
우리 영국의 오랜 전통의 일부분인 군주제는 절대로 독재 정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왕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왕실의 장점은 국민들이 따뜻한 느낌을 갖게 하는 것, 탄압이나 강제가 없는 아주 부드러운 권위를 가지고 저 같은 시민들을 감싸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2차 대전을 체험하고 유럽, 남미, 중동에서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 두고 보니까요. 어느 것이든 우리 영국 같은 군주제와 우리 여왕 폐하보다 더 훌륭한 제도를 가진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왕실은 아주 멋지고 상당히 훌륭한 일을 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지나치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거든요. 그러면 영국의 입헌 군주제는 앞으로도 잘 돼 나갈 것인가? 잘 된다면 어째서일까? 예, 젊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고 그리고 찰스 황태자가 계셔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데 열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nd faith and truth I will bear unto thee, to live and die against all manner of foes. 여왕의 성격이나 일반 국민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더라도 왕실은 잘 돼갈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군주제나 여왕 개인 왕실의 멤버에 대한 국민의 인기는 25년 전과 비교가 안 되게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 생각에도 모순은 계속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실권이 없는 국왕이 계속 해가지고 권력의 정상에 머무르게 되니까요. 그리고 왕위가 계속되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애정과 존경과 충성을 받게 되니까요. 원칙에는 어긋나지만은 행정에 대한 국왕의 결재권이 남아있는 한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역사가 오랜 나라로서는 국왕은 국가의 안전과 단합에 꼭 필요한 존재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여왕을 보러 오고 버킹엄 궁전의 근위병들은 시간에 맞춰서 계속 교대를 할 것입니다.